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정치부 서영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현역 불패가 또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현재까지 약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네.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도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잡음은 없지만 감동도 없는 공천, 네. 신인 횡사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끝까지 보면 상당한 쇄신이 있을 거라며 이 같은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남은 공천에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모레 발표 예정인 2차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지역 25곳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이 19곳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대 8로 반영하는 수도권과 달리 5대 5가 반영되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서울 지역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면서요. 서울은 그래도 좀 은근히 자신 있어 했었는데 말입니다. 네, 어제 최고위에서는 서울 도봉갑 지역 판세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역인 삼선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로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은 곳인데요. 네네. 인 의원이 불출마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도봉갑이 흔들리면 옆 지역구인 도봉을은 물론 서울 강북권 다른 지역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당 지도부가 인 의원을 예우해서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친명계로 분류되는 고검장 출신 후보들,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 또 나왔어요. 네, 오늘은 호남 지역에 출마 현역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고검장 출신 후보에게 신인 가산점 20%를 부여한 건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가산점을 받게 된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전 고검장과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총괄했던 양부남 전 고검장 등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도움을 받은 후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맡았던 이들이니까. 네.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전 검사장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 컷오프는 친명 특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인물 교체라는 입장입니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 친명계 희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분당 갑에 도전장을 냈던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네. 친명계 전용기 의원도 원래 출마할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 이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새 시대의 새 인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천에서 중요한 건 인물 교체를 통한 혁신이지 통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명계 청년 당원 조직인 파동은 최근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낸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공천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새 인물이 다 친명이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